가장 화제가 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는 지난 1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며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겨졌던 그의 행동들이 어린 날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블러 처리 없이 올리는 등 그가 전두환 손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악마이자 범죄자라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폭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씨의 손자들은 모두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이들은 학비는 물론 학원비와 생활비, 심지어 유흥비까지 부족함 없이 서울에서 송금받아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 돈들은 대부분 할아버지 전두환 씨와 할머니 이순자 씨에게 나온 돈이며 재산을 추징당한 할아버지는 손자들의 유학 자금을 연희동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좌로 송금을 하여 손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였죠. 또한 그들의 호화스러운 생활도 비판하였는데요. 매주 일요일엔 온 가족이 연희동에 모여 연회를 벌였으며 여기에 참석하면 할머니인 이순자 씨가 며느리들에게 용돈으로 수천만 원씩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전 재산이 26만 원이라더니 26만 원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며 비판하기도 하였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우원 씨는 자신의 아버지 역시 그간 숨겨둔 비자금으로 한국에서 가짜 전도사 행세를 하고 있으며 장남인 전재국 씨도 몇백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까지 내세우고 있다는 등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죠. 자신 역시 가문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폭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인 것 같은데요. 전우원 씨는 본인 역시 범죄자이며 자신도 처벌을 받겠다며 사랑하는 마음의 범죄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사회의 정의는 사라진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는 어린 시절 새어머니이자 아버지의 불륜 상대였던 탤런트 출신 박상아 씨에 의해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악에 받쳐 말을 했을까요? 탤런트 박상아 씨는 실질적으로 오래 활동했던 연예인은 아니지만 수려한 외모와 더불어 전두환 며느리라는 타이틀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2003년 전우원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전우원 씨의 친모인 최정혜 씨와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화계에 등장한 박상아 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반하여 가정을 내팽개쳤다고 전해지죠. 그는 사업을 하러 간다는 핑계로 미국으로 도피하여 아예 박상아 씨와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고 아버지 전재용 씨가 박상아 씨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전우원 씨의 어머니가 무척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암까지 걸려 수차례 큰 수술을 진행하였고 어린 시절 전우원 씨 역시 성장기 내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아픈 어머니를 지켜보며 내 삶이 없어지는 듯 했다며 심지어 대학 재학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박상아 씨는 당시 수감 생활 중이던 전재용 씨를 대신해
다시는 당신들과 얽히기 싫다 라고 말하며 돈 한 푼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왜 전재용 씨는 박상아 씨에게 꼼짝 못하고 자신의 친아들에게 이토록 냉정했던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몇 해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언론에서는 박상아 씨를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칭하였고, 실제로 그 둘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진 계기 역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이슈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3년쯤 대기업 중 한 곳인 현대그룹에서 전시 가문의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이때 금액은 무려 167억 원에 달했으며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계좌가 바로 박상아 씨의 어머니 명의였기에 그 둘의 관계가 탄로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절대로 전두환 가문의 비자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같은 해 9월 두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이후에도 박상아 씨 어머니 계좌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각하는 등 비자금 마련을 꾸준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전재용 씨가 박상아 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전우원 씨는 급기야 마약하고 범죄자들을 잡겠다 하며, 범죄자 중에 저도 있기 때문에 저부터 잡히겠다 라고 하며 유튜브 생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다량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심하게 몸을 떨며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라며 횡설수설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심각한 환각 증세를 보였죠. 그 후 방송 시작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들이 그를 끌어내면서 방송은 종료되었는데요. 이 사건 후에 전우원 씨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전도사로 있는 우리들 교회의 공식 홈페이지엔 전우원 씨가 병원에 가서 숨을 안 쉰다며 그의 생명이 위독함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호흡은 찾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이고, 폭로전을 이어오던 그의 인스타 계정은 아예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스타그램 정책 위반이 아닌 누군가 개입해서 계정을 삭제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났던 폭로 뒤에 비자금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수사가 이루어진 업체들이 많고, 범죄 수익 은닉의 공소시효도 7년에 불과해 본격적인 비자금 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의 발언들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상황에서는 여론전이 중요한데, 여론 또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우울증에 의해 벌인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우원 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며 진실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기TV였습니다.